안녕하세요. 다킴TV 다킴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시고 선호하시는 방법인 이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다이어트의 90%는 식이라는 말이 있죠. 사실 다이어트를 하면 떠올리는 게 바로 다이어트 식이 그리고 운동일 것인데요. 실제적으로 다이어트에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치는 건 바로 이 식이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식이, 식단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고 또 이것저것 해보시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이렇게 중요한 식단, 식이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그러한 바로 식단, 식이법이 바로 이 간헐적 단식일 텐데요. 사실 간헐적 단식이라고 할 때 이 간헐적 단식은 한 가지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하루 중에 몇 시간 정도를 아예 식사를 안 하는 시간을 두는 그런 간헐적 단식법이 있고요. 또 일주일 중에 며칠 정도는 아예 식사를 하지 않는 금식을 하게 되는 그러한 간헐적 단식법이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8시간은 식사를 하고 16시간은 금식을 한다. 이러한 16대 8 간헐적 단식법을 말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12시간 정도 먹고 12시간은 금식한다 라고 하는 12대 12. 이거는 이제 시간을 어떻게 배분하냐에 따라서 몇 대 몇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간헐적 단식법이 있고요. 후자의 경우에는 일주일 중에 며칠 동안은 그렇게 크게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하루나 이틀 정도는 금식을 한다. 그래서 6대1 혹은 5대2 이러한 간헐적 단식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한다고 했을 때 왜 이 간헐적 단식법을 선호하고 포커스를 맞춰서 열심히 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흔히 말해서 다이어트를 할 때 가장 멀리 해야 되는 음식들, 아주 달거나 아니면 고열량 음식들, 이러한 음식들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러한 간헐적 단식법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즉 달달한 것 아니면 고열량 음식 이러한 것들에 제한을 두지 않고 먹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바로 이 다이어트 방법에 있어서 간헐적 단식을 선택하는 이유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중에 몇 시간은 금식을 하고 몇 시간은 식사를 한다. 이러한 간헐적 단식법, 이후에는 그냥 16대 8 간헐적 단식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16대 8의 경우에는 사실 그 큰 틀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보통 이 8시간 동안에 식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보통 낮 시간에 그렇게 식사를 하고 먹을 걸 먹는다 이런 개념이고, 그 이후에 16시간, 저녁 시간부터 다음날 아침까지는 금식을 한다. 네, 이것은 굉장히 좋은 그러한 식이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8시간 동안 먹고 싶은 걸 마음대로 먹는다 라고 했을 때 일단 첫 번째 문제는요, 그 8시간 동안 먹던 음식의 어떤 중독성과 관련된 부분이 다이어트나 아니면 건강에 위해를 좀 가할 수가 있다라는 점일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는 좀 약간 너무 자극적으로 사진을 이제 이미 이렇게 찍은 건데, 이게 사실은 이제 플로어, 즉 그 밀가루입니다. 밀가루 자체가 갖고 있는 중독성이 있죠. 사실은 달달한 음식을 먹게 되었을 경우에 뇌에서 반응하는 그런 반응성들, 호르몬들의 분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중독성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8시간 동안 내가 달달한 음식을 마음껏 먹겠다라고 했을 때 나머지 16시간은 확실히 좀 잘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이 16대 8 다이어트 방법일 텐데요. 그런데 이 8시간 동안 열심히 그러한 것들을 먹었을 때 이런 중독성들, 뇌에서 나오는 그런 탐닉에 대한 호르몬들로 인해서 나머지 16시간 동안 금식을 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저녁 시간 이후에 야식 시간이나 이러한 시간대에 뭔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갈구하게 되고, 이로 인해 다이어트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또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점, 이런 것이 하나의 단점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먹고 싶은 대로 그냥 다 먹겠다라고 했을 때는요,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 체내에 인슐린 저항성이 상당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사실 다이어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혈당을 낮추는 이 인슐린 호르몬이 아무래도 시도 때도 없이 좀 많이 분비되거나 아니면 급격하게 혈당이 올라가는 그런 음식들을 많이 노출이 되었을 때 이 인슐린 호르몬이 자꾸 많이 분비되다 버릇하면 결국에는 저항성이 생겨서 체내에서 더 많은 양의 인슐린이 분비되어야 어느 정도 혈당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잘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부분인데요. 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 자체가 지방에 좀 더 친화적이기 때문에 지방을 축적시키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슐린이 많이 나오는 상태가 된다면 당연히 다이어트에 좋을 수가 없고 건강 자체에도
도움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다이어트 방법인 일주일 동안 하루 이틀 정도는 금식을 하는 그러한 간헐적 단식법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조금 알아보자면, 네, 사실은 이 간헐적 단식법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데 사실은 좀 많이 좋은 그러한 다이어트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좀 잘 지키면 다이어트 또 건강에도 사실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하루를 정말 24시간을, 사실은 이러한 간헐적 단식법에 있어서는 24시간보다 조금 더 몇 시간은 더 오버되게, 한 6시간 정도 더 오버되게 금식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금식법이 사실은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 하루를 금식을 해야 되는데 일주일 중에 하루를 언제를 빼가지고 금식을 할까요? 뭐 월화수목금 이때는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일하기가 너무 힘드시겠죠. 에너지가 공급이 안 되니까. 또 토요일, 일요일 이럴 때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주말인데 자신이 좀 약간 뭐 즐기고 싶고 여유 있게 재미난 시간을 보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당연한 마음일 텐데, 이러한 날에 하루를 온전히 금식을 한다? 생각보다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네, 금식을 이렇게 하루 종일 24시간 금식을 해보신 적이 사실 있으신가요? 현대인들이 사실은 이렇게 뭔가 금식을 정말로 이렇게 긴 시간 한다는 게 아마 그런 시간을 보내신 적이 뭐 거의 없지 않을까. 뭐 예를 들면 뭐 수술을 앞두고 있다거나 뭐 이런 식의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지 않은 이상은 어떤 자의로 인해서 금식을 정말 이렇게 길게 한다는 거, 네, 아마 해보신 적이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막상 이러한 방법들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 실천에 옮기기가 어렵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어떤 방법이든 사실 좋은 게 있다면 안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다면 또 좋은 게 있는 것이 사실이겠죠. 현실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잘 내 몸에, 내 삶에 적용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고민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수준에서 우리 삶에 적용하는, 우리의 다이어트에 적용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고민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자, 일단 16대 8 다이어트의 경우에는요, 사실 낮에 식사를 하시면서 저녁 이후에 다음날 아침까지 공복을 두는 그 컨셉 자체는 굉장히 좋다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마 동의하시고 저 역시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낮 8시간 동안에 아무거나 다 먹어도 된다라는 이런 부분들은 글쎄요, 사실 현실적으로 그것이 다이어트나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런 16대 8이나 이런 간헐적 단식법에 대한 그 연구들도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체중 감량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보고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적으로 내 삶에서 다이어트에 있어서 도움이 되려면 결국 끼니는 끼니대로 섭취를 하시되 중간에 간식 타이밍이나 이런 그런 시간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공복 시간을 좀 두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또 식사를 하시거나 무언가를 먹을 때 그 음식에 대한 선정 여부 역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당지수가 높은 그런 탄수화물 음식이나 아니면 고칼로리 음식, 정말 좀 칼로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음식들은 당연히 좀 삼가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권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5대2 혹은 6대1 이러한 다이어트 방법, 하루를 온전히 금식을 한다. 사실 이 방법을 뭐 계속해서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뭐 1년 이렇게 쓰기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혹은 다이어트를 하다가 어떤 정체기 정도가 왔을 때 몸무게가 너무 좀 잘 빠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상황에서 그때에는 한 달 정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금식을 좀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때 이 금식의 개념에서는 사실 어떤 칼로리를 너무 많이 섭취하지 않아서 다이어트를 한다, 이런 식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내 몸 안에 있는 인슐린 저항성을 좀 낮추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들로 이 5대2 혹은 6대1 다이어트 간헐적 단식법을 사용한다라는 생각으로 다이어트 방법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기존에 알고 있던, 또 기존에 하고 계시던 간헐적 단식법 오늘 한번 다시 정리해 보셨고, 또 여러분의 실제적인 다이어트 방법에 있어서 적용을 어떻게 하실지 그렇게 한번 가늠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떤 다이어트 방법이든 사실 왕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정답이다, 이런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좋은 그러한 다이어트 방법들이 한대로 합쳐져서 그래서 건강한 다이어트를 해 나가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현실에서, 자신의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가장 좋은 부분들을 잘 취합해서 하나의 다이어트 방법으로 본인만의 다이어트 방법을 잘 만들어 가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디렉터 다킴TV 다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